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일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신고가입니다. 어저께 6,388을 기록해서 종가 신고가였는데 오늘 아침 오전에 잠깐 한 50포인트 정도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신고가의 어떤 향기를 계속 머금고 가는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눌림목이 있었지만 또 조선이라든가 방산주들 강세를 띠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끝에 6,400을 넘어서면서 기었고 종가상에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오늘 결국은 또 외국인들과 특히 또 기관들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일 신고가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고 이란 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잘 될 때는 이유 불문하고 올라가거든요. 또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빠지는데 요새 시장은 특히 4월 달 들어서의 시장은 이제 3월하고는 완전히 V자형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아마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WGBI라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후에 그 채권 자금이 일단 한 달에 한 9조, 10조 정도 들어오는 거 비롯해서 그게 채권법뿐만 아니라 증권 자금도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3월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르죠. 누적 순매수를 몇 조씩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나날이 보면 파는 날도 있지만 또 그 다음날 또 채워주고 이런 흐름들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본 쪽에서 자금이 좀 새롭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3월 달에 그 전쟁을 이슈로 해서 빠질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수급 상황에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묻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승작용들을 만들고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휴전 연장 소식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휴전 그 연장이라고 발표한 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공개된 게 새벽 한 5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5시에 끝나고서 나온 거예요. 미국 시장이 빠졌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어젯밤에는 그 휴전 협상이 이제 물 건너갔다. 이거 가지고서 약간 빠지고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휴전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하루 종일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장중엔 물론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왔고 야간 선물이 1.4%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 그 정도만큼 순간적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선물 가격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시간 현재에도 아마 주요 선물 가격들이 0.5에서 한 0.7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지수 막판에 조금 돌려서 끝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뚫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재봉쇄해놓은 호르무즈 해협 아마 돌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대로면 통일안을 만들어서 갖고 와. 근데 무제한 기다리는 건 아니고 방금 전 뉴스 보니까 3일에서 5일 정도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번 주 말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고 다음 주 초에 또 으르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일 발표되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가 조금 밀렸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일 물론 이제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좀 얼마나 놀라느냐에 달려 있겠죠. 아마 요새는 이제 NXT 시장 때문에 예전에는 한 8시 대 중반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요새는 되게 빨리 해요. 한 7시 반 정도면 아마 나올 겁니다. 2, 3주 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7시 한 30분경쯤에 발표를 했는데 NXT에서는 막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본장 막판에는 삼성전자도 약간 당일에는 빠지고 끝났는데 그때는 한창 이제 전쟁의 중간이었고 그때 공교롭게도 또 AI 쪽에 또 과열이라든가 경계 목소리들이 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의 이제 좀 단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봐선 다릅니다. 왜냐하면 AI 쪽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지금 불이 다시 붙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금액을 물론 뭐 내일 아침이면 이제 확정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뭐 미니멈 30조 후반에서 많이 나오면 40조 초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45조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삼성전자도 제일 많이 부른 데가 53조였는데 거기서 4조를 더 붙여서 57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론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만약 세론이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세론만 나와줘라. 그래서 만약 한 5%라도 밀려주면 물밀듯이 들어갈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00만 원까지 장기 목표에 대한 그 수치들이 자꾸 제시가 되는데 사실 3월 말에 110만 원 넘었다가 3월 말에 80만 원 초반까지 빠질 때는 아이 또 겁나요 뭐 이러시다가 지금 120만 원 돌파하니까 여기에서 좀만 미끄러지면 아 사야지 지금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 한 달 만에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대기 수요를 하고 있어서 세론이 심각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적만 40조를 넘기게 되면 뭐 사실 어제 또 2분기에 대한 또 삼성전자 실적의 예상치가 나왔잖아요. 89조랍니다. 그 정도예요. 물론 지금 이제 아직 찍지 않았죠.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해봐야지 되는 건데 지금의 분위기와 지금의 뭐 반도체 가격의 어떤 꾸준한 상승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80조 이상을 찍을 거라는 삼성전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40조 찍은 거 가지고 피크아웃 됐어. 이렇게 반응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약 세론 뉴스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마구마구 사겠다라고 하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5월 22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그때 나오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수급이 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야 답답해. 오르는 거에 2배 정도 수익 내보자 이런 ETF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 선침해가지고 갖고 있겠다 이런 분들이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계속 좀 말이 좀 늘어지는데 제가 2, 3주 전부터 가진 저만의 좀 독특한 생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 올해 200조, 300조, 내년에 400조 버는 회사가 되면 지금 주주 구성상 보면 사실 절대 주주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50% 플러스 1주 이렇게 가진 대주주 없어요. 50% 가까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삼성이나 SK그룹 자체의 어떤 그 모회사 개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10%대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정말 외국에 뭐 그런 좀 글로벌 IB라든가 이런 데서 마음 먹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한번 인수해 볼까 이런 얘기만 나와도 저는 20, 30% 아주 우습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두 종목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회사를 산다 이런 개념보다 이제는 이 녀석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피인수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역발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신선한 관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이닉스 말씀 주시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언급을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또 하이닉스 가니까 좀 주춤주춤한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금 네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이제 89조까지 예상하는 수치들이 어제 나왔다고 했는데요. 뭐 상대적인 이제 어떤 뭐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 봐서는 지금 삼성전자도 뭐 이슈가 많잖아요. HBM4를 누구보다도 빨리 양산을 했고 뭐 테슬라에서 땡큐 삼성, 엔비디아에서 땡큐 삼성, 오픈 AI에서도 HBM4 달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삼성에 대한 지금 뭐 필요로 하는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뭐 지금 원래 아산 평택 정도가 주 사업장인데 뭐 수원 화성도 있지만 온양에다가 새로운 팹을 짓겠다고 또 그만큼 오더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뭐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고 이제 일부는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서로 지금 앞장서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계약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뭐 내년 한 중반 정도면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스테이블하게 손익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만 하이닉스 아까 제가 못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뭐 있냐면은 ADR이 6월에서 7월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오면서 따져보니까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한 750조 정도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870조 정도 됐더라고요. 좀 차이는 나죠. 근데 지난 3월 달에 마이크론의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냐? 23조였어요. 하이닉스는 제가 봐선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크기는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ADR이 만약 상장돼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평가를 받고 마이크론급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 순익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7, 8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 그리고 시가총액 1,500조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500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또 한 3분의 1쯤 더 벌 걸로 보이는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증권사에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전 제일 빨리 아마 굉장히 높은 그 목표가를 제시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증권사나 글로벌 IB들에서 뭐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한 170만 원 부를 때 야 그렇게 불러갖고서는 안 돼라고 해서 제가 아마 다른 그런 뭐 방송이나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딱 떨어지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도의 추세나 이런 것들 보면 물론 뭐 지금 21, 2만 원 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40도 엄청나게 불러댄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어떤 필요 충분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솔직히 40도 싸죠. 네, 한 50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되게 겸손하게 40 불러드린 거고 하이닉스도 뭐 사실 마이크론급이다. 그 삼성전자랑 비교해 봤을 때 순이익이 이 정도 나오는데 적정한 뭐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한 250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ADR 발행을 통해서 증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뜬금없지만 피인수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물론 지금 은퇴하셨지만 워렌 버핏이 원래 그 재단 그 회사에 한 2,000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0조만 쓰시면 1년에 300조, 400조 버는 회사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욕심내실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현대차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는 뭐 하루 파업하면 거의 조 단위 손실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 저렇게 조 단위로 하루에 파업 손실이 나올 것 같으면 한 열흘 할 거라고 생각하고 10조만큼 재원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글쎄요 저도 뭐 지인들도 거기 직원들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 입장과 주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성과급이 나가는 것들은 결국은 주가에 이롭진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가 약 11% 정도쯤 성과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15%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사이 어디쯤에서 아마 결론이 날 거고
지금 버는 게 진짜 300조 번다 그러면 지금 15%가 45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주고도 물론 회사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이 풍부하게 남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죠. 이번 사이클이 너무 전무후무할 정도로 좋으니까 거기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번에 못 땡기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득바득 받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장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3, 4년 뒤에는 이만큼 성과가 잘 나올 가능성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하면은 최고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하고 최고가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내년 이후에는 올해 피크를 낼 수 있는 순익보다 무조건 늘어난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급은 올해를나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타협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강하게 이번에 무슨 파업을 못하게 지금 소송 비슷하게 거는 것도 있는데 아마 기간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적정한 합의 또는 파업 자체가 좀 봉쇄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한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죠. 일은 하는데 대충 한다라는 그 합리적인 타협 형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세게 불러댔는데 적정한 합의점은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15%인데 11%의 하이닉스와 15%의 노조 주장 사이에서 보통 한 13% 이렇게 합의되지 않을까 보면 그렇게 주더라도 충분히 주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배당금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도 엄청나게 남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좀 노이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멈칫하거나 빨리 팔아버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앞으로도 좀 살 기회가 올까요? 그러니까 조정의 기회가 좀 올까요? 미국이 어딜 쳐들어가야 주가가 빠질까요? 3월 달에 분명히 지나고 나니까 삼성전자 17만 원 깨졌고 하이닉스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혹시 3월 말에 그때는 또 이제 AI가 망했다. 반도체 이제 고점 지나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분명히 3주 전에는 지금보다 30% 50%싼 가격이었는데 그때는 또 나몰라라다가 지금 신고가 뚫고 하니까 이제는 제발 좀 빠져주세요 이러고 앉았었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지금 근데 그렇게 막 빠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솔직히 빠지겠어요? 잘 안 빠지겠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감 떨어져라 이러고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있는데 물론 자연의 섭리니까 감은 떨어지겠지만 주가가 어디 그 사람들한테 낼름 먹으세요 이러고서 근데 만약 주가가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글쎄 하이닉스가 100만 원 깨지면 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조정이 나올까요? 한 20만 원 정도 깨져서 나올 그 정도 이슈가 다시 나오려면 반도체 업황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 3월 말에 빠질 때도 결국은 그때 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반도체 그 업황을 굉장히 짓누르는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터보컨트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디램이 필요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런 거 비슷한 얘기가 나와줘야지 되겠죠. 1년 전에 그 디벡스처럼 또 버전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뭐 비슷한 성능 사실 디벡스 때도 충격이었던 게 20분의 1 정도만 비용 투자해도 비슷한 성능 나오는데 왜 비싼 칩 쓰지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거다 보니까 뭐 보안 이슈에다가 이제 막 안 써 막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예 금방 예 사라지긴 했는데 그런 좀 요새 이제 엔트로픽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AI도 내놓고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또 그 터보 컨트 비슷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은 한은 큰 조정이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퍼 4배짜리 5배짜리를 놓고 큰 조정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그냥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여기서 끝났어라고 누가 예 워렌 버핏급이나 뭐 테슬라가 머스크나 젠슨왕이 실토를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제가 봐서는 100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뭐 12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좀 빠져도 사볼만 할까요라고 하면 예 쓴 거 맞는데 만약 99만 원을 기다려볼까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지금 봐서는 잘 안 오는 거예요. 제2의 이란 전쟁 같은 급이 뭐 나오든가 터보컨트급 정도가 뭐 또 도사리고 있다가 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게 잘 조정을 안 받게 되겠죠. 장기 계약도 하는 데다가 삼성전자도 다음 분기에 89조 나온다. 그러면 3분기에는 100조 얘기 나올 거란 얘기인데 주가를 누가 그렇게 쉽게 팔아서 싸게 만들고 싶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너무 열내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뭐 혼자 제 통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잔뜩 사놓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듯하고 제일 저평가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지금 제가 장기로 말씀드렸던 40, 200은 결국은 지금의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도달이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M&A 이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지금도 저는 굉장히 저속도로 갖고 간다고 얘기 드리는데 하루에 삼성전자 5만 원, 하이닉스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날도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더 놀라운 거 보시기 전에 글쎄 내일 하이닉스가 실적 나와서 뭐 잠깐 미스가 나올 수도 있죠. 40 한 2, 3주 기대했는데 38조 나왔어? 그러면 뭐 한 몇만 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조차를 또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소부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뭐 같이 덩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부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저평가는 없어요. 예, 다 비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팹을 늘리고 캐파를 늘리니까 거기에서 팹에 들어가는 장비류라든가 또 이제 더 생산을 늘리게 되니까 거기서 들어간 소모품 관련된 뭐 소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별도의 팹을 만들겠다고 하죠. 테라팹이라고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AI 반도체 뭐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만들기 위한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삼성전자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죠. 자기네들한테 장비 좀 달라는 건지 빌려달라는 건지 추천해달라는 건지 좀 그냥 제목이 장비 좀 이렇게 끝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삼성에서 내심 이제 계속 자기네들의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냥 납품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기어코 만든다고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좀 유니크하게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번에 호기를 맞이할 수가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증설하는데 테슬라에서도 또 꽤 큰 규모의 증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낙수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선 밸류체인상으로 좀 단독이거나 과점 형태로 들어가는 소부장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이제 눈에 떴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그 태양광 쪽을 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그 스페이스X 그런 쪽 이제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기 때문에
태양광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됐던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그 세대를 좀 뭐 뛰어넘게 되면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가 또 수혜주다 이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NXT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또 일본 거 블랭크 마스크 안 쓰고 국산화된 거 쓴다고 하니까 SNS 텍 같은 것도 좀 유니크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 블랙 마스크 국산하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시세가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면 어떤 것도 싼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장성과 이런 것들의 무게감을 두고서 보면 좋은 종목들은 많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요즘 또 제일 핫한 주식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 뭐 그냥 이거는 진짜 삼성전기 보면은요,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스닥의 뭐 되게 소형주 차트 보는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막 올라가. 심지어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얘가 얼마였어요? 1년 전에 그 25년도 4월 달 이럴 때 12만 원이었던 회사거든요. 한 5배, 6배 올랐어요. 8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지금 증권사들마다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막 한 40만 원, 50만 원 목표가에서 막 8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또 어제 오늘 급등해가지고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된 거 보면 앞으로 아마 며칠 내로 100만 원 질러대는 리포트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이제 두 가지 이슈잖아요. 하나는 MLCC 쪽에 뭐 무라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넘버 2 정도 되는 입장에서의 어떤 뭐 무라타가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편승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랑 기판 쪽이잖아요. 기판을 되게 비중 있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새 또 기판주들 워낙 잘 가는데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은 사실 지금 퍼가 거의 한 30배 돼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4배, 5배? 사실 좀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막 세게 올라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막 20배도 30배도 넘어가가지고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그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주가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나 또 뭐 삼성의 또 하나 호프죠. 요새 삼성 SDI라든 이런 것들은 또 LG노텍 이런 애들은 솔직히 숫자는 좋아지는 거 맞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되게 빨리 달리는 형국이라서 얘네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PER 단이 올라가는 애들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간이 갈수록 PER 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 어쨌든 전기는 지금의 기세와 수급이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래프 일부 보시고 계실 텐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3일 내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좀 과열이 됩니다. 8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기로 봐서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땡기려고 하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했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강했었는데 이수페타시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요. 그 기판주들이 하나둘 그냥 순환하고 있어요. 오늘 뭐 지금 그래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신고가 내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뭐 심택이 오르고 또 뭐 대덕전자 오르고 코리아서키트 오르고 이런 거의 연장선에서 계속 고안해서 이 녀석이 오늘은 메인이야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또 다음 날은 다른 종목으로 바뀌고 이런 형국들이라 지금 기판 쪽에 대한 쇼티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판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모자라니까 역시 마찬가지 칩처럼 3년에서 5년짜리 계약하자고 지금 계약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해서요. 아,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진짜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정도만큼만 계속된다고 하면 그냥 계속 고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움직임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도 급등했다가 저기 보시면은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한 2, 3개월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지금 다시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바람이 불었으면 제 생각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